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 문제인데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똑똑이만 카페에서 들어봤죠? 네, 똑똑이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무가당 요거트 효과 있나요? 또 당분 때문 안 좋다는 말도 들어봤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요. 알약이나 가루로 된 유산균도 대체가 가능한지요? 가장 흡수가 빠른 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수제 요거트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배변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산균을 2년째 먹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먹여야 되는지 이건 저희도 고민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먹이고 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유제품에 유당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이게 보통 맛 때문에 이게 당분유를 첨가하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드시는 거는 비만이나 다양한 대사질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서 먹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건 곤란하겠습니다. 네. 가루 형태는 어때요? 저는 이제 가루 형태로 된 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그 요지는 과연 이 안에 유산균이 살아있느냐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액체로 된 것들은 당연히 수분이 있으니까 유산균이 살아있겠네지만 가루 안에 어떻게 유산균이 살아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유산균은 수분이 한 3% 정도만 있어도 살아있어요. 예, 생장을 멈추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다시 들어가면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루 형태도 괜찮은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차라리 캡슐 형태나 알약 형태로 드시는 걸 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가루 형태는 이게 혀에서 녹아야 되기 때문에 감미료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루 형태도 괜찮고요. 알약으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수제 요거트도 유통기한이 있는지요? 네, 보통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살균, 제균 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있죠. 그래서 사실 수제 요구르트는 좀 더 집에서 만든 거라서 좀 더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유통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한 30% 기간 정도는 더 있어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으니까 또 만들면 한 1, 2주 내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변 힘들어해서 유산균 먹이고 있거든요, 저희도요. 네. 이거 언제까지 먹여야 되는지요? 예,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언제까지 먹이시느냐의 문제보다는 뭔가 다른 걸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 쪽에 마사지 해주시는 거,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아이들 보통 자다 보면 배 이렇게 올리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열이 배가 많다고. 차지면 혈액이 많이 못 가서 장이 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때 항상 배를 덮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요령은요,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식품 첨가물 중에 식이섬유를 아예 파는 곳이 있어요. 가루로 된 식이섬유를 팝니다. 그거를 우유나 아니면 뭐 주스 이런 데다 타서 좀 먹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밀 한번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비밀을 보겠습니다. 장내 세균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장내 세균이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가요, 과연?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마음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네. 예, 우리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행복감을 느낄 때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막 왜 우리가 무슨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막 흥분할 때. 흥분해서 막 할 때고 사랑할 때. 그렇죠. 네네. 예, 이제 세로토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 두 가지 이제 뇌에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뇌에 제일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렇게 행복감, 뭐 안정감 이런 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그 합성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지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우울증과 연관이 된다. 좀 새로운 접근이네요. 다 이거 뇌에서 나오는 물질인데도 또 장하고도 또 이렇게. 사실은 마인드 바디라 해서 네. 신체를 다루시는 분들이 점점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신을 다루는 사람은 신체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통합돼 가는 분위기거든요. 사실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절대로 거군요. 분리될 수가 없는 네네. 거죠. 그러게요. 히포크라테스가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히포크라테스께서는 모든 병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뭐 장만 잘 다스리면
정신적인 병 아니면 신체적인 병 모두 다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장내 세균이 우리의 심과 심신을 모두 관장한다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 비밀도 좀 빨리 알아볼까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에는 살을 찌우게 하는 비만균이 있다? 비만균이 있다고요? 비만균? 이건 무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비만이 되는 원인에는 뭐 환경적인 요인, 뭐 유전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유럽 분자생물학 연구소의 발표입니다. 네. 이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세균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이긴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이제 인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더라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비만균이라는 것은 포도당을 너무 잘 분해해주는 균인 거예요. 네. 음식물을 너무 잘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에너지. 그래서 포도당이 과잉 흡수되면서 그게 다 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체질인 거죠.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굉장히 날씬한 좀 얄미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도 장내세균 때문인 정말 거죠. 많이 먹는데 네. 먹는 것만큼 정말 살 안 찐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아, 진짜요? 저 정말 그래요. 주위에서 너 진짜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냐 할 정도로 그럼 약간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은 그건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대사 속도도 다르고요. 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네. 대사 속도도 다르고 또 장에서 흡수하는 거, 유전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비만은 주로 유전이 결정한다고 보고요. 나이 들어서의 내 체격은 내가 한 거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유산균도 거기에 좀 일조를 하는데요. 요즘 워싱턴에서 나온 연구, 워싱턴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무균 쥐를 만들었어요. 장내에 있는 균을 없앤 거죠. 예, 그리고서는 비만한 쥐의 균을 넣기도 하고 정상적인 날씬한 쥐의 것을 넣기도 했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만 쥐의 것을 가져왔던 것들이 살이 찌더라. 그러니까 비만한 쥐가 좀 더 열량이 높은 것들을 저 소화 흡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몸으로 들어가면서 비만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균이 비만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는 일조를 한다고 현대의학에서는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뿐만 아니라 이제 난치성 질환들이 면역 질환들이 있죠. 뭐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성 천식 같은 질환들도 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살았더니 나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들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내 세균들이 음식이 바뀌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통 한의원에 가시면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한의원에서도 말씀드리는 그 바뀌는 체질은 바로 장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식이요법이 필요하죠. 식이요법 없이 장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생님, 저 어디서 들었는데요.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거죠. 맞는 건 어떻게 그러면 가능을 그러게 하죠? 어떻게 그 고르죠? 유산균을 드시고서 부작용들이 있어요. 가령 그 부작용이 안 나타나면 되는데 부작용은 대표적인 게 우선은 변 이상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변비 치료하려고 유산균 드셨는데 오히려 변비가 더 가중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진이 돋는 경우, 두드러기가 돋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슴 압박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아니라 호흡이 좀 곤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한 이러한 부작용들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맞는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러면 내가 더 입에서 이렇게 좀 땡기거나 좀 더 이렇게 입에 맞는다고 느끼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장내 세균 때문인가요? 장내 그런 게? 세균 때문에. 입에 맞는다요? 예. 그 맛을 느끼신다는 맛있다? 건데 맛있으면 안 돼요. 달콤하다 뭐 이런 거 말고. 달콤하면 안 되고요. 드셨을 때 속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된다. 예,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죠. 아까 그 단맛이 있는 거는 뭐 인삼도 그렇고 가능하면 피하라고 하셨는데 뭔가 이 장내 세균하고 당하고 뭔가 서로 효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도 있나요? 유익균의 먹이가 있고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있는데
고농도의 포도당들이 들어간 당분들은 유익균도 좋았지만 유해균도 더 좋아하는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장내 환경들을 거꾸로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유해균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염증 반응도 생기는 거거든요. 몸에서 약간씩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생기면 에너지 소모가 왕창 늡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해균이 완전히 없어지고 유익균만 남게 되면 염증이 안 생기면서 살이 찌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유해균과 유익균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완전히 없애버리던가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장에 어떤 증상이 없으면 그들 사이에 균형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나는 그거를 되나요? 잘 버티고 그리고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좋고요. 사실은 장내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비만을 일으키는 거와 관련된 균, 비만인들에게 많은 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고기에 있는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자기 영양분을 쓰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날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균도 있어요. 의관균 중에. 그래서 그런 균은 섬유질 같이 일반적으로 열량이 별로 없는 거를 잘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곡에 있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밥에 있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잡곡 성분도 열량으로 변환시키는 걸 좀 더 잘하는 거죠. 제철 것들을 고르게 성분도 탄수화물 또 지방, 단백질, 섬유질을 이렇게 끼니마다 고르게 드시는 것이 사실 장 건강을 위한 그런 어떤 식습관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저한테는 아주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 방송을 왜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교칠 만한 게 보인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핵심 비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내 유익균을 조금 더 늘리는 선생님들만의 비법을 하나씩만 공개해 주시죠. 네, 전 소화기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때 배가 안 고파도 먹는다 1번 원칙이고요. 과식했다, 폭식했다, 절식했다 이런 거 안 하는 게 이 가스 안 차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끼마다 고르게 챙겨 먹는다. 마지막으로는 매일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한다. 물론 감정적인 스트레스 중요하긴 하겠죠. 네. 예. 저는 뭐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배를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찬 온도에서 자라는 균은 절대 유익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바쁠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것 중에 나또라고 있습니다. 예, 비록 일본 음식이지만 이건 잘 만들었다 생각되는 음식이죠. 예, 꼭 간편하게 하나씩 간식으로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내 세균만 잘 관리하면 각종 질병부터 비만, 노화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가족들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장 건강 밥상 한번 차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더 유익한 소식들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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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pples in a brook made